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8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경자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일단 양력 1월 1일에서 벌써 이제 12월 31일 말일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경자년 처음에 2020년 1월 1일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계획들 어떻게 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2021년 양력 기준으로 1월 1일이 되니까 또 한 해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력으로는 오늘 2020년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사주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신이 됩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볼 사주는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 먼저 살펴보겠는데,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천간이 되겠죠. 간목, 을목, 병화정화,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들어오게 되겠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흙,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가 있죠. 하지만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해서 얘는 음토가 되겠죠. 양은 큰 개념, 음은 작은 개념, 양이 넓은 개념, 음은 좁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양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밖이 양이라고 했을 때는 안이 음이 되는 거고요. 안을 음이라고 보게 되면 밖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좀 대비되는 개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입니다. 근데 무토도 기토도 음양은 조금 다르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땅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기질적인 것은 똑같지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서도 또 똑같지 않은 차이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기 때문에 작은 땅이 아니라 큰 땅 이렇게 놓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큰 땅도 될 수 있겠고, 뭐 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큰 땅 같은 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대지라기보다는 평원 같은 거 있죠. 평연, 내지는 평야 같은 거, 아니면 광야 같은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토가 넓다라는 개념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높은 분지 같은 것도 있으면 산이 쭉 맥을 잇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산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무토, 굉장히 광활하고 높고 매우 방대한 토를 이렇게 무토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이기 때문에 큰 땅보다는 작은 개념의 땅이죠. 그러니까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작은 정원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더 작다라고 보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작은 흙을 말하겠죠. 땅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흙이라고 보고 옥토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작게 작물 같은 거, 화초 같은 거 키우는 작은 그런 흙을 이렇게 기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의 또 차이는 뭐냐면, 무토는 마른 땅이라고 해요. 건토 내지는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되죠. 습리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니사. 니자는 지능 니자고, 사자는 모래 사자가 되겠습니다. 습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뻘과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니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무토일간이 사오미월이라든가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게 되면 땅은 왕한데, 일간부터는 왕한데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마른 땅이 되겠죠. 특히나 진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중개수, 그 다음에 축중개수라고 하는 물을 머금고 있지만, 미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토 자체, 술토 자체가 건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미월이라든가 술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을 왕한데 마른 땅과 같아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뜨거운 사하라 사막 같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뜨겁진 않지만 건조하죠. 그래서 뭐 고비 사막 같은 그런 차가우면서도 건조한 사막, 여러분 뜨거워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기가 없으면 차가워도 그 땅은 불모지가 돼서 사막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워도 사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워도 당연히 사막이 될 수 있다. 공통점은 뭐예요? 사막화된다는 것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미토라든가 술토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열기는 갖고 있지만 수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마른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땅은 용도가 그러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땅도 나름대로 용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이 많을 때 그 많은 물을 통제하거나 절제시켰을 때는 물기가 있는 땅보다는 물기가 없는 땅이 더 공력이 더 크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토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크고 방대한 그런 토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후중한 그런 땅이라서 색채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하죠. 땅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땅이 맹꽁이처럼 그냥 다져지기만 하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땅, 큰 삶, 큰 평원 같은 경우는 작물이라든가 좋은 나무를 심게 되면 좋은 숲을 이루게 되고, 좋은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으로 새, 동물, 사람,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생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도 토고 기토도 토이기 때문에 목적은 뭐냐면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없을 땐 당연히 을목도 용도가 전혀 없진 않지만, 큰 땅은 작은 화초를 심는 것보다는 큰 나무를 아주 울창하게 심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무토는 을목보다는, 정관인 을목을 보기보다는 칠살이지만 간목을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마른 땅이고, 마른 땅에 나무, 간목이 있으면 나무도 마르고 땅도 마르게 되죠.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수 내지는 임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토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개수가 없다, 당연히 임수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했는데, 햇볕은 꼭 하늘에 떠는 태양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온기라고 보면 돼요. 온기, 따뜻한 온기. 겨울에는 햇볕은 없다 하더라도 난방을 해서 좀 온기를 북돋아 놓아주면은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자라날 수 있겠죠. 그래서 햇볕으로 볼 수도 있고 온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화를 의미하면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땅이 얼지 않죠. 또 무토에 자라는 간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도 햇볕을 봐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또 식물들도 자라날 수가 있겠고, 식물들이 자라나야지만 그거를 토대로 초식동물을 토대로 또 육식동물이라고 하는 먹이 사슬이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보다는 간목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좋을 것이고, 화는 정화도 물론 공력이 없진 않겠지만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간목, 개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왕하니까 그거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되는 거고요. 4,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니까 그거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되는 거고, 신월 6월은 식신상관인 금이 왕하니까 그거에 맞게, 해자월은 수가 많아서 추우니까 그거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알고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나머지 6글자를 어떻게 배합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명리학의 음양 오행의 어떤 생극재화의 이치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거거든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배제시켜 놓고 공망신사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너메다리 걷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왜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있잖아요. 처음에 구구단 외울 때는 그냥 책받침에 있을 때 2단부터 9단까지 구구단을 열심히 외웁니다. 2 곱하기 2, 2는 4, 2, 3, 0 이렇게 쭉 외우는데 저희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노래가 나와 있더라고요. 동요같이 애들이 그냥 따라 부를 수 있게 동요같이 이렇게 구구단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지루하지 않고 계속 듣다 보면 머릿속에 그냥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학습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제일 좀 괜찮다고 하는 게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일일이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법서 같은 경우도 한 번 보고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최소한 사법 시험이라든가 요즘 사법시험 없어졌고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하면 기본서 한 3회독에서 10회독은 기본적으로 아주 10회독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고,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토가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어떤 깨우침이 있을 것이고, 또 듣다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순간 한 단계 한 단계씩 명리학에 대한 수준이 상향할 수 있다. 제 강의는 모르긴 몰라도 고급 강의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초급에서 중급 정도는 되니까 요 정도까지 강의를 듣는데 쉽다라고 하면 다른 걸 더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반복 숙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은 제가 해자축 북방에 속한다라고 했고요. 계절로는 겨울이다. 겨울은 따뜻한 계절이 아니죠.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무토가 자월에,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엄동설한인 겨울에 태어났죠. 땅도 얼고요, 물도 얼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해자축에서 해월과 자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보다는 일단 축토 자체가 토이기 때문에 이건 토가 왕한 계절이 되는데, 이건 이제 축월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축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해수 자수를 많이 보게 되면 축토는 사수동류해서 물과 같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축월도 수가 많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한 걸로 보지 않고 오히려 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자월이니까 축월이 됐을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공통된 것은 해자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간이든 간에 해자 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땅도 얼고 물도 얼고 천하가 얼기 때문에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풀도 나무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햇볕이나 온기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죠. 화가 없이 얼게 되면은 땅도 얼고 물도 얼으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도 다 얼어 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에 상관없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개의 일간 중에서 자월에 특히 윤합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화는 있어 주어야 된다. 갑을목 입장에서 화는 식신상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장화 입장에서 화는 비경겁재가 될 것이고, 무기토 입장에서 화는 인성이 될 것이고요. 경신금 입장에서 화는 관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 자수 입장에서 화는 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격 자체는 갑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식신 내지는 상관격으로 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병화정화가 화를 잠깐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병정화가 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격을 논하는 것은 어차피 원령을 가지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갑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정화가 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에 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겁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기토는 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신금은 관성, 그 다음에 임계수는 재성이 필요로 한다. 격 자체는 월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신은 이렇게 화가 필요로 한다. 절대적 용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합격이 되지 않는 한 해자축월의 절대적 용신은 뭐다? 반드시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 중에서도 병화냐 정화냐에 따라서 좀 국세는 달라지죠. 병화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1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한 단지 100평 내지는 작은 평수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겨울에 양지 바른 그런 곳에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과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겨울에 농사를 진다라고 하면 햇볕이 들어오는 데는 그만큼 난방비가 좀 적게 들겠죠. 하지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는 난방비가 부지기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나오는 소출보다는 난방비라든가 설비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병화를 쓰느냐 정화를 쓰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무토가 자월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화는 있어 주어야 되는데, 제가 해자축월에 항상 강조하는 것, 병화를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월은 춥기 때문에 물도 얼고 땅도 얼죠. 당연히 인성인 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도 녹게 되고요, 토도 따뜻한 온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해자축월의 땅은 얼어있지만 봄이 되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고 하잖아요. 딱 얼어있던 땅에 살살살 녹으면은 거기 얼어있던 물이 녹아서 약간 수증기가 돼서 올라갈 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죠. 그러면서부터 땅이 녹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던 또 식물들이 발화가 되고, 또 다른 또 풀들이라든가 이게 스스로 온기를 갖게 되면 스스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경우에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화가 있어야 된다. 해자축월에도요, 여러분, 산이라든가 들판 같은 곳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잘 찾아보면 풀이 벌써부터 이렇게 좀 안에서 조금씩 나와 있는 것들이 벌써 있습니다. 근데 겨울의 음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무토가 자월이 태어났을 때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줘야 된다. 그것은 바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어떤 자리든 정화가 있어도 좋은데,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천간에 병장화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뿌리를 얻으려면은 인목 같은 거, 사화 같은 거, 오화 같은 것이 있어주게 되면 병정화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자월 같은 경우에는 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목 같은 거 있어도 나쁘지 않겠고요. 만약에 오화를 본다라고 하면 연지라든가 일지 같은 데 있게 되면은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오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지 CG에 있는 것이 좋겠죠. 병화가 여기 있을 때는 사화가 밑에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뿌리를 얻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화토를 얻게 되면, 무토 일간도 화토를 얻게 되면 지지로 진술충미 토라든가 아니면 사화 오화를 보게 되면 무토 자체도 뿌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또한 금상첨화로 더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반드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수왕절에 일간은 약하고 수는 너무 왕한 상태에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토일간이 작은 무토가 큰 물에 침수가 돼가지고 얼어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다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건 비견이죠. 비견이 수를 제해 주어야 되는, 일간 자체는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임수를 제하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비견이 있어야 요거를 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냥 무토만 있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무토도 뿌리가 있어야지만 능히 이 무토 임수를 제할 수 있죠.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더 왕한 것이지 토가 더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저 연지의 어떤 것, 좌하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2개, 화가 1개, 임수자수 2개에서 토가 더 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령이라고 한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화 하나 가지고는 조언은 좀 부족할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습한 수가 왕한 엄동설안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화는 있어 줘야 된다.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필요하고, 병화는 반드시 지지로 인목, 사화 또는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월의 무토를 배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서 자수를 받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물론 자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지만 자중에 있는 본기, 개수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수는 명리학에서는 음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무토가 월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토 입장에서 뭐예요? 저거는 재성인데 일간은 양에 해당이 되고 재성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정제격이 되겠죠. 여러분, 정제격 하면 굉장히 친근하고 좀 익숙하고 뭔가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정제니까 재물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정제격에 사주국세가 잘 짜여지게 되면 당연히 현처를 얻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재물을 많이 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사주 전반적으로 중화가 잘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무토가 자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이 좋은 곳이 아니라 일간은 약하고 자월에 수가 너무 많아서 재성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재다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중화를 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돈을 버는 것이지만, 이것이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빚을 지거나 돈 때문에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해서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몽창 여기저기서 빌려서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일간이 왕하고 좀 사주국세가 좋을 때, 내지는 대운이라도 좀 나를 도와주는 그런 때 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런 대운이 아니거나 사주가 균형이 깨져 있어서 재다신약한 사람이 다시 운세에서 재성운을 만나거나 식상운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사업하면은 망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재다신약인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냐면, 비경겁재운이라든가 아니면 인성운에 있어서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지, 식상운이라든가 관성운이라든가 재성운 등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도소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사범이죠. 예를 들어서 액수가 작으면 벌금 맞을 수도 있지만 몇억 원 이상 정도 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로 해서 징역을 오래오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재다신약은 정제격은 좋은데 재다신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월에부터는 반드시 인성과 내지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뭐가 더 급선보다 자월은 춥기 때문에 비경겁제보다는 일단 인성인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땅도 녹고 물도 녹는다. 그래서 화를 본 연후에 비경겁제인 진술축 밑을 한두 점 정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부터는 비경겁제 토보다는 화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연지에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왕절 엄동설한인 자월에 수가 하나 많아지게 되면 기운은 더 하강하겠고요, 물은 많아져 있다 하더라도 얼어서 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땅이 녹아야지, 즉 하우스라도 쳐놓고 난방이라도 해서 땅이 녹아야지 사부를 파고 곡괭이질을 해서라도 뭘 심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은 자박자박하게 있는데 얼어 있는 상태에서 썰매는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곡괭이질해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화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곡괭이질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안 되는 일 열심히 하는 바보죠, 그죠? 그래서 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어서, 이 금은 약한 무토의 기운을 빼서 토생금해서 경금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내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짓은 수를 다시 생해서 한기를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수와 마찬가지로 경금은 용도가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경금은 식신이죠.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재성을 생해서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일을 하게 되면 재성이 얼게 되죠. 금전 같은 경우 얼어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서 빚만 잔뜩 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월간에는 이렇게 무토가 있습니다. 이건 비견이죠. 이 비견은 수를 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능히 요 수를 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을 생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그래도 비견겁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공력이 크겠죠. 하지만 일간 무토도 그렇고 월간에 있는 무토도 그렇고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뿌리를 얻어야죠. 화를 얻던 토를 얻던. 근데 문제는 일지에서 신금을 봐서 오늘이 무신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금을 받기 때문에 이 금은 더 강해질 것이고 이 금이 여기서 통근할 수가 있겠죠. 또 자수가 옆에 있으니까 신자수국하게 되면 금수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있는 무토, 그 다음에 일간 무토는 낙동강 어리알, 거의 보면 딱 보면 뭐예요? 그냥 망망대해에 낙타봉우리처럼 두 개의 뭐예요?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것 같죠. 주변에는 바다, 한겨울 바다에 경금이 있으니까 뭐예요? 눈보라가 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누구 하나 찾아오기가 힘든 아주 엄동의 그러한 그냥 무인도와 같은 그런 현상이죠.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일단 화를 봐서 한기를 가시게 하고요. 무토를 도와주는 그런 글자들이 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를 보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사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공망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이 엄밀한 생극제화의 법칙을 가지고 엄밀하게 분석을 한 연후에 공망도 살펴보고 뭐 신사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먼저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망, 신사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엉뚱한 사주를 잘못된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에서는 일단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화 내지는 토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진시, 정사시, 무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토가 용도가 있는 토는 기미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갑인하고 임술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축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 그나마 지금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생시는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병화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신금, 진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신자, 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무인도와 같은 그냥 바다에 무인도 있고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이 약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운세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경인대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신금하고 여기 임목하고 또 상충되게 되면 이것도 요때도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와서 양기가 발현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뭐 내막적인 것이 좀 안 좋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좋은데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한테 다시 금수운이면 절대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되면 이거는 사화에 뿌리를 둔 정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화가 신을 보게 되면 이건 또 뭐가 돼요? 사신 합수가 되죠. 이거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완전히 수하고 합을 해서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병화가 100% 깨진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병화의 공력이 예를 들어서 사신합수가 되지 않았을 때 80% 공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렇게 사신합수하게 되면 20%, 10% 아니면 5%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사중에 있는 무토는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일간 무토도 뿌리가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약한 무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기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아쉬운 게 사진 합수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 문제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화토운으로 가야 된다. 선생님 모군 가는 게 좋을까요? 지지로 모군이 오게 되면 모군 어차피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천간으로 모군이 오게 되면 또 경금이 목을 파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크게 약한 일간을 극해서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인데 자 무엇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오화하고 충이 되지 않고요. 오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토 세 개가 이 오화 하나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일간이 그래도 신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략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숫자 세는 분들이 있어요. 수왕절에 금 2개, 수 2개, 그 다음에 오화 하나에 토가 3개. 이거 토가 신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월등하게 금수가 왕한 거고요. 토는 그에 비해서 좀 약한 겁니다. 오화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천간에 있는 무토는 다 낙동강 오리알이죠. 자, 여기에 있는 자수라든가 여기에 있는 자수는 오화를 충하지 않지만 대운에서 내지는 세운에서 들어오는 자수는 이 오화하고 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인 저는 그래도 화도 보고 토도 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김희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충 같은 것은 되지 않겠지만 화가 부족하죠. 물론 무토가 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화토운, 목화운, 목운 가면 좀 그렇게 내 화가 없기 때문에 화토운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일단 무토가 뿌리는 얻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역시 자월에 온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땅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얼어있는 동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한 것이고요. 개축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축시 이렇게 되면 자월에 개수투출하게 되면 기온은 더 하강하게 되고 눈멀어쳐서 땅이 다 눈 덮인 그냥 사냐가 되는 거죠. 축토가 있어서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나 동토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임술시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술하게 되면 무토 자체가 술에 통근할 수가 있죠. 임수 투철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이거는 수왕절에 임수 투철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그래도 술토 하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고호에 의지하는 것인데, 이 또한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 조우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인지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갑목을 보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온당치 않다. 어느 생시를 만나든 간에 운세는 화토운 내지는 생시에 따라서 목화운을 봐야지 화가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